네,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던 우리 증시 약간 조정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장을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승폭은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52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현재 51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수급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약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국가를 포함한 기타 부문에서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를 하면서 어제까지의 움직임과는 좀 다른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1120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요. 1123원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업종별 주가 등락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약세고요. 중소형주의 강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철강금속 업종이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2.7%나 현재 급등을 하고 있고요. 50만 원 선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가 3.1% 급등하고 있고요. 조일알미늄은 현재 2.8% 오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역시 2%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대오에이엘, 포스코 강판, 고려제강, 한국철강 모두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강철 역시 이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4%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소폭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조정이 최근 들어서 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우선주와는 좀 다른 흐름이 본주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만도는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흐름도 살펴보죠. 0.5% 오르고 있네요. 기기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닷새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주주 지분 확대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간다면은 엿새째 상한가를 기록하는 거죠. 벌써 가격이 22만 50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과열 양상을 펼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 살펴봤습니다. 두산 엔진이 6.7% 급등하고 있고요. STX 엔진 2.4%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TX 메탈이 1.2% 오르고 있고요. 세원셀론텍 0.7%, SNTC가 0.5%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기기업종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좀 아래쪽으로 제가 내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1.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창고업종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한통운이 3.2% 급등을 하면서 M&A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KSS 해운은 1.3% 오르고 있고요. 세방과 천일고속 2%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국보, 한진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다른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종은 강보합입니다. 현대해상 2.7%,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약간 화면 전환이 늦는데요. 성지건설 3%대 낙폭이 나오고 있고요. 한라건설 1.5%, 두산건설 1.3%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공영 역시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쪽으로는 좀 하락세입니다. 외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나란히 내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을 하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95만 6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 0.8% 내리고 있습니다. LG유니텍 1.8%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1.6% 내리고 있습니다. LS산전 1.5%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한솔테크닉이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0.5%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업종 0.4% 업종지수로는 내리고 있고요. SKC, 금호석유, 그리고 금호타이어 등은 강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양, 그리고 한국화장품, 일진다이아, 넥센타이어 등은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까지 살펴봤습니다.
X1 황성우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종목들이 이 연이어서 또 오르고 있는지 이 수급별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우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조정이 약간 나오고 있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초반부터 혼조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지금 연초부터 이제 그 신국 강인세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장중에 작용할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아직 그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또 매수세가 꾸준히 받쳐준 데에서 고점을 계속 갱신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차익 그 실현보다는 좀 느긋하게 좀 바라보면서 이제 기세가 꺾일 때까지 좀 보유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좀 기다렸다가 좀 천천히 주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종목은 기다려주지 않죠? 어떤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제 매매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까요? 예, 그 코스피의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그 1위가 기아차, 2위가 삼성생명, 3위가 현대모비스, 4위가 삼성전자, 5위가 LG디스플레이, 기관은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삼성 SDI, 3위가 삼성전기, 4위가 LG전자, 5위가 우리금융 순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외국과 기관 매수의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주와 이제 금융주, 전기전자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지속되고 있고 지표상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대량 매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53,000원 부근에서 박스권 흐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아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계속 지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뭉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지만은 급격한 상승 모멘텀보다는 일단은 종목당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는 그런 시그널로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기전자 중에서는 하이닉스의 기관 대량 매수가 눈에 보이지만, D램 시장의 지금 약세로 인해서,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보다는, 동종 업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와서 아직은 D램 시장의 어떤 급격한 턴어라운드를 보이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 종목은 좀 기술적인 매매로 압축해서 지금은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LG전자를 좀 초반에 좀 많이 매수를 기관이 좀 해주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스마트폰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이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차례 쉬어갈 거로 보여지겠고요. 11만 5천 원에서 재차 반등이 시도된다면은 한번 또 박스권 살출을 노려볼만 하겠지만은 일단 3일 연속 상승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약간 쉬어갈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일에 11만 3천 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보유 종목을 한 반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한 반 정도는 물량을 덜어내고 좀 지켜봐야 할 상황. 기관이나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로 인해서 박스권을 뚫어주는지에 대한 시세 관찰이 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지고, 나머지에서 자동차 관련주는 지속해서 보유해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1위가 덕산아이메탈, 2위가 웰파스, 3위가 메가스터디, 4위가 크루셜텍, 5위가 CJ오쇼핑. 기관은 1위가 OCI 머티리얼즈, 2위가 KH바텍, 3위가 성우하이텍, 4위가 심텍, 5위가 멜파스 순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시장 확대에 인해서 정제압 방식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멜파스의 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만은, 멜파스의 급격한 성장은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패널 관련해서는 좀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하락하겠지만은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멜파스도 좋은 수익을 안겨주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1위를 한 덕산하이메탈 경우에는 현재 LED 시장 자체의 전면적인 어떤 시장의 중기적인 모멘텀인 조명 LED 관련 조명 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그것과 LED TV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3D 관련 콘텐츠가 아직 확산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덕산 하이메탈에 큰 점수를 주기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덕산 하이메탈의 영업이익에 비해서 상당히 고평가인 상태이므로 덕산 하이메탈의 외국인이 만약 매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섣부르게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매매로 이거는 한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겠고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주인 크루셜텍과 KH바텍 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크루셜텍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 KH바텍도 물론 좋은 회사긴 합니다만은 KH바텍과 파트론은 같은 업종이면서도 KH바텍보다는 파트론에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그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심 종목으로 시선 옮겨볼까요? 네, 지금 오늘 관심 종목은 와이소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LG텔레콤 측에서 이제 롱텀 에볼루션의 공격적인 도입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LG뿐만 아니라 다른 이통사에서도 롱텀 에볼루션의 조기 도입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이솔 같은 경우에 휴대폰 주파수 필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45% 정도가 아마 LG전자의 삼성전자의 납품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20%를 넘는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주가 위치는 시장 주당 EPS 대비해서 10배가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올 한 해는 아마 와이소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4G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4G 관련주 중에서는 장비주 중에서는 이노와이어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와이소를 그 다음에 수혜가 가능한 휴대폰 롱텀 에볼루션 시장 확대에 따른 휴대폰 필터의 증가로 인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와이솔의 턴어라운드는 올해가 만일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저거는 방송에 나오고 있는 매수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시초가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되면 매수 라인을 한 단계 높여 잡아서 현재 가격부터 9,300원까지를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되 동 종목은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하는 면에서 약간 좀 중기적인 방향으로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EPS를 950원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시장 평균 PER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 와이솔이 그동안 영업이익률은 20%를 계속 상향했지만은 성장성이 부각되지 못하면서 주가는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2011년부터는 LTE 시장의 확대로 인한 어떤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와이솔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황성호 전문가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관심 종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이 또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군들 저희가 흐름을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었던 종목, 저희가 최철원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던 종목이죠. 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주가 흐름 짚어보고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대차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0.2%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176,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목표가 19만원 선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6만 8천원입니다. 신차 출시 효과로 매출 증대가 기여에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동차 산업이 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시장 업계 흐름을 분석을 해주셨죠. 이어서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원래는 저희가 관심 종목을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성화이텍, 세종공업 저희가 주가 흐름을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연결하셨던 분이 바로 최승훈 과장님이십니다. 성화이텍, 세종공업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화이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4,4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한번 노려볼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 선, 손절가는 12,000원 선입니다. 세종공업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공업 역시 시초가에 한번 노려볼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성훈 과장께서는 목표가 15,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공업 역시 현재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9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윤경원 기자 전화 연결해서 현재 시장 특징주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이 증권사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오늘 두산엔진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첫날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엔진은 오늘 공모가인 19,300원보다 높은 22,35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중한 때 상한가에 근접할 만큼 주가가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쏟아지면서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박진영 씨가 이름을 JYP로 바꾸고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JT는 올해 첫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T는 JYP의 변칙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종편 선정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우리 증시, 오늘은 장중에 조정이 약간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증권사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함에 따라 증권사들도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식시장 상황은 지난 2007년 11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당시보다 추가 상승에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그 이유로 기업 이익 규모가 당시보다 큰 데다가 금리도 낮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역량도 성장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당시 주가 수준보다 현재 주가 수준이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현대증권은 향후 예상되는 가장 큰 모멘텀은 연초 거시경제 지표가 호조 추세를 이어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며 미국 모멘텀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앞으로는 글로벌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기관의 매수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도 유동성 확장과 미국 경기 회복이라는 모멘텀은 당분간 유효할 것이라며 기존 주도주인 경우 정유, IT, 금융, 기계 등 경기 민감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나대투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변동성 지수는 역사적 저점에 위치했다며 그 이유로 섹터별 시가총액 비중과 이익 비중이 균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밖에 메리츠종금증권은 4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이 강하고 중국의 춘절 특수 기대도 있어 앞으로 주식시장이 상승 랠리를 지속할 것이라며 주식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IT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증권 역시 앞으로는 성장성 높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장비 재료주에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 업체도 비메모리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해우소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저희에게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2619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종목명 외에도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또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좋고요. 향후에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은데 한번 상담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상승은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역사전 고점으로 해서 2085까지는 좀 상승을 했다가 그 후에는 좀 흐름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저는 역시 코스닥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월 효과까지도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종목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가지고 네. 계신 종목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 웅진코에를 2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매수가는 43,350원이요. 43,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웅진코웨이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예, 네. 약간 수익이신 것 같은데, 매수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그게 작년 10월경에 했는데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게 44,000원까지 올라가다가 안 팔았어요. 네. 예, 그래서 쭉 가지고 있었는데, 저기 중국에 제가 화장품도 진출하고 그래가지고 좀 괜찮다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어저께까지도 그냥 마이너스가 한 50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가 오늘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렇군요.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어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한 11월 초순경에 예. 44,200원까지 올라갔었고 그 예, 이후에 맞습니다.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쳐왔고 어제까지는 또 손실이셨습니다. 이제 막 수익으로 전환이 되셨는데 과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작년에 연말에 혹시 배당이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배당이요. 이 배당 부분까지도 한번 그럼 뉴스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웅진코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웅진코웨이가, 네.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자면요. 2010년 9월 17일이죠. 45,850원까지 상승을 한 후에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셔도 최고가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2010년 같은 경우 이제 주당 순이익이 한 2,350원 정도의 주당 순이익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후에 이제 뭐 2011년에 실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 2,718원 정도 뭐 한 4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자면요. 고점과 지금 저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셔갖고요. 어제까지는 뭐 손실을 좀 기록을 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반등 구간입니다. 반등 구간이고요. 제가 뭐 일봉상으로 좀 보셔갖고요. 이제 42,050원, 42,500원 부근이죠. 42,500원 부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네. 4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 안에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42,500원까지만 조금 1차적으로 가지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45,000원까지는 42,500원을 돌파 시에는 45,000원까지는 좀 갈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일단 42,500원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전화를 통해서 이 비중 조절에 대한 말씀까지도 들어봤는데 오늘 들어오는 문자들을 살펴보니까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한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많이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비중이 약간 적기 때문에 추가로 더 담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중 조절 내용까지도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문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가온미디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5% 현재 담고 계시고요. 6,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425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가온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4,800원 부근에서 한 7,800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봉상으로 좀 더 보시면요. 지금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의 시점은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일단은 6,300원 부근이 조정 타이밍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6,300원 부근에서 일단 1차적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요.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한 4,8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사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3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인 조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세가 다시
부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 7,800원까지 들고 가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300원이 지금 저항선으로 자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다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문자로는 가온미디어 살펴봤고요. 이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 매수를 좀 하신 분이 계십니다. 9628님께서 문자 남겨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 76,000원이고 비중 45%입니다. 오늘 MOU 관련해서 이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데 주가 흐름이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대건설 주가 흐름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금일 나오는 얘기가 이제 MOU를 지속적으로 뭐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이 다시 한번 MOU에 대한 그 양해 양해 각서에 대한 부분을 이전에 다시 한번 본 실사를 다시 한번 하느냐 이 두 부분인데 네. 일단은 본 실사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현대그룹 차원에서 좀 악재가 나오면서 좀 네네.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뭐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이 부분을 다시 M&A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기술적 차트를 좀 보자면요. 일단 내년에 실적은 괜찮습니다. 실적은 괜찮은데 과연 어떤 부분이 좀 더 현대건설의 메리트가 좀 더 생길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상승 추세라는 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 좀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말이 많은 기업보다는 말이 없으면서도 상승 추가에 있는 좀 기업들을 종목주를 좀 찾으셨으면 네네. 좋겠는데 네. 일단 들고 계시잖아요. 네. 들고 계시면은 이탈가만 정해드릴게요. 이탈가만 6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세요. 네네. 네, 69,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네. 일단 추세가 좀 꺾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으니까 네. 69,000원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보겠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두고 보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네. 69,000원 이탈가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표현을 참 재밌게 해주셨어요. 네. 이야기가 좀 없는 종목들, 좀 오를 만한 종목 한번 찾아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저희가 현대건설 이 건설주를 살펴봤는데 건설주 쪽으로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건설주가 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이 현대산업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산업이죠. 현대산업이 괜찮을까? 이렇게 매수 의견을 여쭙는 네. 분이 계시고요. 남광토건도 한번 매수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현대산업, 그리고 또 남광토건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인지 살펴보고 매수가 가능하다면 매수 가격도 함께 책정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현대산업 네. 같은 경우 저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주봉상의 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내년에 실적은 더 좋아집니다. 내년에 실적이 확실히 좀 더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중장기적인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금 뭐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마저 일봉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네. 일단은 2만 원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상승 추세다. 일단 뭐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일단 일봉상의 좀 흐름을 보면은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지금 저점 부근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37,000원까지는 뭐 무리 없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네. 이 37,000원을 돌파할 때는 이 일봉상에 횡보하고 있는 이런 패턴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5만 원까지 들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 좀 참조를 하시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게 38,000원까지는 뭐 상승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차적으로 한 37,000원 36,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저항이 한번 있을 거예요.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37,0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좀 참조를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무난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광토건이죠.
네, 남광토건도 한번 매수 가격을 문의를 하셨어요. 목표가까지도 함께 세워주십시오. 뭐 남광토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네. 뭐 실적이 얼마나 내년에 차후에 좋아지는지는 궁금한데 네. 일단 2009년에 17,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이렇게 35,000원까지 3,500원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 부분이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조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남광토건은 5,000원 이상으로 상승할 때까지는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주추세가 살아나야지만 주봉상의 일봉상의 추세가 살아나든 안 살아나든 뭐 주추세가 살아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000원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은 5,000원 돌파 시에 지속적으로 그냥 그때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11년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세요. 2010년보다 실적이 훨씬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추세는 다시 한번 다시 상승을 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수가는 5,000원으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를 상당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연관지어서 건설주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전화는 덕산 하이메탈 가지고 계신 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덕산 하이메탈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예. 네, 종목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정보 좀 주십시오. 예, 19,640원이에요. 네. 20%. 19,640원에 20%요. 2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예. 수익을 좀 거두고 계시죠? 약간요. 네, 약간 수익을 거두고 계시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매도 시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예, 덕산 하이메탈 반도체 관련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한 주당 984원의 그 주당 순이익을 거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000원이 넘는 그런 주당 순이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속적으로 뭐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뭐 작년보다 높아지는 그런 모습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 이제 패턴의 모습을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만원에서 23,5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이하로 떨어지면은 내가 던지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그냥 지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23,300원에서 1차적인 조정이 있을 겁니다. 23,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그냥 이전 고점 부근이죠. 이전 고점 부근인 24,300원까지 그냥 들고 가세요. 24,300원까지 들고 가시고요. 이탈가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25,500원 이탈하면은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폭 뭐 수익 차익 실현이지만 뭐 일단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한 20%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23,300원에서 절반 차익 실현하고선요. 그 추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500원, 2300원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좀 더 들고 가면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해놓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 다음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을 저희가 이 문자 쪽으로 좀 넘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 조화제약입니다. 조화제약 가지고 계신 분 2352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4,6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조화제약 20% 현재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실이 좀 있으시죠, 이분? 네, 일단은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실적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조화제약 같은 경우 뭐 주봉상의 흐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 일단은 뭐 5,300원 부근에서 1차적인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박스권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뭐 4,000원에서 4,900원 사이에 좀 박스권의 패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요. 일단은 4,9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탈가를 제시해 드릴게요. 4,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세요. 네네. 조화제약 내년에 실적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4,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신 다음에 4,900원에
4,900원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네. 아니면 그냥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지 그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그때 4,900원 부근까지 가시면 다시 한번 문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부터 서비스까지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900원 선 가는지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조화제약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동부 하이텍입니다. 부산에서 문자가 보내주셨네요. 눈이 왔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은 눈이 그쳤죠. 남부 지역 쪽이 좀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분께서 동부 하이텍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1,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매도가가 좀 궁금하시다고 해요. 현재는 좀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고요. 비중 자체도 50%면은 꽤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인지 아닌지 그 여부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요. 위에는 지금 일정하고 지금 저가는 높아지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 같은 경우 저점을 지금 딛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1차적으로 13,0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 13,000원까지 보셔도 되고 일봉상의 좀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보셔갖고요. 일단은 13,000원까지는 좀 보시되 중요한 거는 이제 이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10,000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차적인 저항선은요. 11,500원에서 1차적인 저항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1차적인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주봉상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이 13,000원 사이에 이렇게 저항선이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13,000원 돌파하면 추가 매수하세요. 네. 추가 매수하셔갖고요.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비중이 좀 많으시면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도 많은 종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KB금융이요. KB금융이요. 예, 예. 네, 매수 가격, 비중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48,500원이고요. 48,500원이요. 예, 비중 40%요. 40% 현재 담고 계시고 예, 그럼 예. 수익이 꽤 나신 상태인데요. 네? 예, 예. 네, 매수를 언제쯤 하셨어요? 매수 한 2달 전인 것 같은데? 한 2달 정도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예, 이거 계속 가지고 제 생각에는 6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KB금융 살펴봤었는데요. 네. 한 분께서 7만 원 선까지 또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네. 분명 개인의 기호도 좀 다를 테고, 추세 자체도 네. 하루하루 좀 달라지니까 저희가 KB금융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먼저 수익을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KB금융 실적을 먼저 좀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은 2009년에 1,451원 정도 실적을 좀 보였는데, 이렇게 2009년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64,400원으로 역사적 신고가가 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좀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한 610원 정도 EPS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일단 5,000원이 넘어가는 실적으로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1,400원 정도인데, 2011년 같은 경우 5,900원이 가까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네네. 큰 실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도 괜찮고요. 65,000원까지 이렇게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중요한 건 65,000원까지 보는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탈하기 전에는 그냥 들고 가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64,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64,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에 일봉상으로 좀 보면요. 박스권 58,000원에서 한 61,000원 사이의 박스권으로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 네. 비중이 한 40% 되신다고 그랬어요. 네. 비중이 한 40% 되신다고 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4,000원입니다. 64,000원까지 올라가면요. 네. 그냥 들고 가세요. 이탈가만 딱 정해놓고 들고 가시는데 네. 그때 이탈가를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때도 네. 역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61,000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58,000원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 61,000원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58,000원에서 물량을
매수하셔갖고요. 1차적인 목표가 64,000원까지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실적이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가를 얼마까지 가져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거든요. 네.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가 61,000원 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전망은 해주셨고요. KB금융 살펴봤습니다. 문자 추가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또 오랜만에 문자 보내주셨어요. 5094님. 대한항공 그대로 가지고 계시네요. 7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40% 담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대한항공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었고 좀 비중 자체도 40%라 되시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현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일단 저가가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고요. 고가 역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봉상의 흐름이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뭐 추가 매수의 시점은 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나 뭐 일본에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실적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역사적으로 한 88,000원까지는 좀 상승을 했어요. 그 부근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조금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65,000원까지는 좀 더 조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일봉상의 좀 흐름을 볼게요. 일봉상의 흐름을 봐서 일단은 뭐 반등의 시점을 제공을 했습니다. 반등의 시점을 제공을 했는데 역시 뭐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한 68,000원, 73,000원까지는 상승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73,000원을 돌파한 후에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요. 75,000원 돌파하는 거를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5,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냥 짧게 79,000원에 그냥 차익 실현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차익 실현하고 나오신 다음에 대한항공 관련 주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괜찮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모두 투어라든가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적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여행사 쪽 종목으로 바꿔보시는 게 좀 어떨지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 다소 생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ANC 바이오 홀딩스라는 종목, 번호가 039670, 이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896원에 매수하시고 비중 3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93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이분. 오늘 가격 제한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035원 가격대 형성하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예,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이고요. 혹시 ANC 바이오 홀딩스를 매수를 하시면서 네. 2011년에 실적을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네. 혹시 이 부분이 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요. 살아 있습니다. 이게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한 1,3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1,300원 돌파하면요. 그 다음에 상승을 목표가를 좀 더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변경을 하시는 게 좋겠냐면 한 1,7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좀 변경을 높여주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가지고 계신다면은 2011년에 실적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2010년보다 더 좋아지는데 이게 이렇게 밑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네. 1,300원 돌파했을 때 1,4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하시고요. 1,8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저희가 현대백화점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가지고 계신 분이 3610님이신데 129,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역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현대백화점 이분 현재 수익이시죠? 136,500원에 현재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어떡할까요? 일단 주봉상의 흐름은 살아 있습니다. 현재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봉상의 흐름을 좀 볼게요. 일봉상의 흐름을 보셔갖고요. 지속적으로 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3만 3천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14만 9천 원. 14만 9,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14만 9,500원 돌파 시에는 뭐 지속적으로 들고 가세요. 지속적으로 들고 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14만 9,500원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지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올해 실적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네. 말씀을 해드렸던 13만 3천 원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들고 가세요. 네. 네.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종목 보내주신 게 우리 ETI인데 참 오랜만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요. 우리 ETI 매수하신 가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3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7,300원에 매수하시고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41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6,870원입니다. 오늘 낙폭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 ETI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ETI 같은 경우 뭐 좀 크게 볼게요. 좀 네. 크게. 지금 뭐 이렇게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폭이 좀 큽니다. 6,5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거의 하락하던 부분을 지금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의 시점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8,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탈가 말씀을 드렸죠. 6,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시고요. 네. 일단 8,000원 보고선요.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8,000원 보시고 네. 8,000원 돌파한다 그러면은 1,500원까지 그냥 쭉 들고 가세요. 네. 내년에 실적 확인을 해보시는 것은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참조를 하시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외환은행 상담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행 매수하신 가격이 13,700원입니다. 비중도 30%나 담고 계시는데 손실이 크시거든요. 지금 네. 개파락한 이후에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버티는 게 맞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물량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을 줄이라고요? 네. 네. 일단은 11,500원, 11,500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1,850원까지는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서 뭐 반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물량 줄이셨다가 11,500원에서 반등 나왔을 때 물량 재확보를 하셔갖고요. 일단은 뭐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1,5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느냐 네.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요. 네. 이렇게 좀 짧게 가지고 가시면서 11,500원 돌파하면 12,000원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네. 12,000원 돌파하신다면 12,800원까지 잡으시고 그마저 돌파를 하면 이제 추세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네. 조금 짧게 나눠 가시면서 리스크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환은행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을 줄인다면 한 절반 정도가 적당할까요? 예, 절반 정도 네. 줄이셨다가 밑에서 다시 한번 절반 정도 네.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줄인 만큼 그 물량을 다시 또 나중에 매수를 하는 네, 맞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견조한 흐름세입니다. 0.3% 코스피 상승 중에 있고요. 2076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 오르고 있고요. 521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60전 정도 내리면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